좀 내가 전망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2월 달에 구위 모의고사를 시간제로 풀면은 그래도 대략 80점 정도 80점 정도 나오게끔 2월 말에 마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될 게 아닌데 이거 너무 어려워하는데. 자, 일단 33번 빈칸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도 메인 아이디어 파악해야 된다고. 왜? 빈칸이 메인 아이디어를 잘 포괄하고 있는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빈칸이 메인 아이디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하듯이 수능형 문제는 그냥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그냥 봅시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 동안에 humanity's collective prosperity has skyrocketed. 자, 인류의 집단의 prosperity 하면은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재산. 인류 집단의 재산, 그러니까 부죠. 인류의 어떤 경제적 부는 has skyrocketed. skyrocket 하면은 치솟다 이런 크게 치솟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로켓처럼 위로 막 솟구친다는 거야. 크게 치솟다.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현대사회로 올수록 경제 성장의 속도도 빨랐어요. 과학기술의 속도가 빠르듯이. As technological progress has made us far faster than before. 왜냐면은 as는 이유의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as가 여러 의미의 부사절 접사로 쓰일 수 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 하듯이, 그리고 이것처럼 뭐뭐 하기 때문에 등등등 이외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자, 뒤에 해석은 다 안 하고 딱 여기만 봐도 뭐뭐 때문에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맥락은 어때요? 인류 집단의 재산이 크게 치솟았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왔으면은 왜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문맥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S가 몸 때문에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독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기술적인 진보가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전보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인류 재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자, 이런 배경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메인 아이디어예요. To share out those riches. 자, 이러한 부를 share out, 공유하는 거죠. 나누기 위해서 almost all societies have settled upon the market mechanism. 거의 모든 사회들, 거의 모든 전 세계가 settled upon, 뭐뭐에 기대어 시작했습니다. 뭐에 기대어 시작했다? 자, settled upon 하면은 뭐뭐에 기반하다 라고 합시다. 뭐뭐에 기반하다. 이거 필기해. 기반하다. 내가 필기하는 건 다 그대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필기를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 내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그거를 흡수하려고 해야 돼요. 네. 나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돼. 그래서 이 전 인류의 부를 나누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회는 기반에 있습니다. 뭐를? 마켓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기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보상을 많이 줘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면에 별로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별로 못 벌고 이렇게 부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Rewarding people in various ways. 자, 사람들에게 보상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for the work that they do. 자, 그러니까 일의 측면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측면과 and the thing, 물건의 측면에서 that they own. 일과 어떤 이 재산을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시장 자본주의에 기반해서 보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나 여기가 핵심이겠죠.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rising inequality is often driven by technology. 자, 증가하는 불평등이에요. 근데 어떤 불평등이냐? 그 자체로 이 기술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런 불평등은 has started to put that mechanism under strain. 자, strain 하면은 억제 이런 의미입니다. 억제.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이러한 메커니즘, 시장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억제 상태로 놓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인류의 이 많은 부를 나누기 위해서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했는데 이런 불평등이 생겨나고 불평등으로 인해서 시장 자본주의에 억제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불평등이다라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라고요. 그럼 시장 자본주의의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니까 그거에 연장된 내용이 이 마장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마장 문장 읽어보면은 As the market begins to break up, 자, 그러니까 그 시장이 breakdown 하면은 붕괴되다 이런 의미죠. 붕괴되기 시작할 때 시장이 붕괴됐다는 거고요. 불평등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보면 알 수 있겠죠. More and more people,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ill be in danger of blank라고 했어요.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겠어요? 시장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자본주의를 통해서 어떤 걸 목표로 했어요? 인류의 부를 나누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 자본주의가 붕괴되면 그 인류의 부를 제대로 나눠서 받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인류의 부를 나눠서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알겠어요? 아이고. 자, 그게 1번이잖아요. Not receiving a share of society's property either. 그러니까 이 사회 재산의 이 부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물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할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글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글에 대한 흥미를 못 느껴. 그러니까 책을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런 학술적인 글을 좀 좋아해 봐야 돼요. 좋아해 봐야 되고 평소에 말할 때도 평소 언행이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력에 평소에 네가 말하는 이 습관이나 사용하는 어휘나 이런 게 다 너의 문제 해결 능력,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가 평소 어휘를 좀 더 학술적인 말을 많이 섞어 쓰고 학술적인 표현을 쓰고 그리고 학술적인 사고력을 발휘해가면서 언행을 하면은 그만큼 문제를 풀 때도 그게 잘 발휘가 돼서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환이는 나하고 이야기할 때도 뭔가 말이 짧고 표현력이 약하잖아. 그쵸? 네, 아니요, 왜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실력이 늘기가 더 어려워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느껴야 돼. 네가 바뀌어서 친구들이 얘 왜 이래? 이 자식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네가 뭔가 모범생처럼 말하려고 하고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공부와 관련된 말을 계속해야 돼. 왜 꼴값 들어?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해? 왜 이렇게 네가 뭐라고 되느냐 행동해?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달라져야 돼요. 공부와 관련된 말을 평소에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설명도 내가 엄청 자세히 한 거고 이 정도 설명까지가 될 게 아닌데 아이고 자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 왜 3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메인 아이디어 뭐라고 했어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인류 재산의 분배를 위해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점. 이게 메인 아이디어였다고요. 인류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산도 스카이로켓
크게 치솟아서 많아져갖고 이걸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배를 위해 선택한 게 시장 자본주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적게 주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불평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것까지가 핵심이고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자 해결책 이런 거 제한 안 돼 있어. 불평등이 일어나는 발생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분석 그런 거 없어. 그냥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게 다야.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메인 아이디어가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깊은 인사이트가 반영이 되지 않아. 어떤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없어.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도 없고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게 있어야 좋은 내용인데 그런 게 없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본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겠지. 그 재산 분배하기 위해서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한다는데 시장 자본주의가 안 되면 재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재산 분배를 제대로 못 받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번 선지였다고요. 응? 자, 아이고 이게 글의 내용을 막 엄청 깊이 있게 분석할 거리조차 없어요. 이게 사실 이게 왜 3점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이고. 일단 넘어갑시다. 34번도 틀렸죠? 34번도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빈칸 있는 절에 그 메인 아이디어 기반으로 들어갈 표현을 추론하는 건데 여기가 더 먼저고 여기가 메인 아이디어가 더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겠습니다. A great deal of expert knowledge is implicit.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 전문적 지식, expert 하면 전문가 이런 의미야. 전문가의 지식은 implicit 하면 무슨 뜻이냐? 내재적인 이런 의미예요. 내재적인. 그러니까 뭔가 안에 담고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not explicit. 자, 지금 접두사가 얘는 im이고 얘는 x예요. x 하면은 바깥쪽에, im 하면은 안쪽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접두사 자체가. 그러면은 implicit, explicit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대략 이거는 전문적 지식의 많은 대다수는 뭔가 내향적인 거고 바깥적인 어떤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접두사의 사용을 통해서 explicit 하면 외재적인이에요. 자, 이 내용은 뭐였냐? 메인 아이디어.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성격이 메인 아이디어인데 내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the further you progress toward mastery. 자, W급 구조로 썼습니다. 네가 mastery, 숙달의 상태를 향해서 더욱 진보할수록 그럼 어떠냐? 자, mastery 하면 숙달인데 숙달이면 뭐야? 전문적 지식이 더 많이 생기는 상태죠. 그쵸?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문적 지식은 내재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재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숙달의 상태가 되면 전문적 지식이 더 많아서 너의 지식이나 능력은 내재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충분히 더 안 읽고도 답을 낼 수 있다고. 근데 매너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여기 읽어보면 Experts often have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a route. 자, 전문가들은 종종 intuitive 하면은 본능적인 이런 의미야. 본능적인 경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but they struggle to clearly express all the steps to take. 자, struggle to 정사하면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애쓰다, 이런 의미야.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본능적인 이해를 하지만 뭐 하는데 애쓰고 어려움을 겪고요. clearly express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수행해야 하는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전문가의 지식은 내재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에 따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네가 더욱 숙달의 상태로 갈수록 너의 지식은 표현력이 별로 없고 내재적으로 그냥 갖고만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게 몇 번이에요? 5번? 그쵸. The less conscious awareness you often have of the fundamentals. 자, 덜 의식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 Of the fundamentals. 그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뭔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표현하지 않고 그거를 네가 전문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더 잘해지고 더 어떤 신계 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기본기 같은 거는 그냥 몸에 그냥 붙여있는 본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몸의 본능처럼 장착되어 있는 거고 설명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에 비유할 수 있냐? 여기 사실 비유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이 예시를 들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experiments show that 자 실험을 보여줍니다. Skilled golfers and wine aficionados 자 능숙한 골퍼들과 골프 선수들과 와인 애호가들은 have a hard time describing their putting and tasting techniques. 자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퍼팅, 이 골프 퍼팅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 테스팅 택틱스, 맛보는 기술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외재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보니까 자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재한이가 한번 메인 아이디어를 얘기해봐요.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글이었어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야씨 너 왜 설명을 다 했는데 야 내재적이라고요.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자 전문적 지식이 쌓일수록 전문적 지식이 쌓일수록 다시 오히려 전문적 지식이 쌓일수록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내재적으로 갖추게 되는 인간의 성향. 이게 메인아이디어였어요. 일을이 아니라 일을 이것을 할 때 일을이에요. 이것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내재적으로 갖추게 되는 인간의 성향. 이걸 또 한 번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나는 어떠냐? 나는 내가 문제 풀 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건 무슨 표현이고 이거는 시제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면서 문제 풀겠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도 이게 머릿속으로 자연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영어 문제가 한글로 해석도 안 해요. 그냥 영어를 영어 그대로 영어를 영어 그대로 그 정도 돼야 이거 가르치죠.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영어를 영어 그대로 그러니까 리딩 할 때는 원어민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비빌 정도는 돼요. 리딩 할 때만 리딩. 그러니까 스피킹이랑 리스닝은 그 정도 수준이 솔직히 못 되는데 리딩은 그 원어민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숙달한 사람이야. 나는 숙달했으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하나 막 외재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되고 이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따지지 않고 내재적으로 본능화시켜서 이런 거를 그냥 바로 쉽게 해내간다는 거예요. 이그래서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문적 지식이 쌓이고 발달할수록 그거를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표현하기보다는 내재적으로 그냥
자기 한 몸이 되듯이 그 전문적 지식이 온몸에 배이듯이 그렇게 되는 인간의 성향이 있다는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거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할 게 아니야 근데 아이고 참. 자 옆에 35, 36은 맞았는데 이게 왜 맞은 거야? 야 35번에 왜 답이 3번이에요? 설명을 해봐요 저희. 왜 공부에 성장하는 게 알맞지 않았다고? 뭐라고요? 공부에 성장하는 게 뭐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답이 왜 이게 답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네가 다음에 이 흐름과 흐름과 관계없는 유형 문제에서 비슷한 사고력을 요구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도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이해하고 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유형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뭐 EXT인가 ST인가 그거. 아니 그런 거는 다 부연 설명하는 거야. EXT는 또 어디 있어요? 템플릿이 보면 그 ETC죠. etc라고 해요. 기타 등등 이런 의미야. 기타 등등. etc. 이것도 메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죠. 왜? 메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메인 아이디어의 흐름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메인 아이디어하고 관련이 없는 문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 밥을 잘 먹자. 그러면 절대 너 이거 큰일 나. 진짜로 5등급이 최대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잖아. 밥을 잘 먹자고 이러요. 아이고 그러니까 미쳤다. 자, 이 첫 문장이 topic sentence예요. topic sentence라는 건 주제문,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가 밥을 잘 먹자가 아니라 뭐였냐? Minimal processing can be one of the best ways to keep original flavors and taste without any need to add artificial flavoring or additives or too much salt. 자, minimal 하면은 최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최소 가공은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뭐 하는 최선의 방법? 본래의 풍미와 맛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떤 필요 없이 인공적인 향료와 첨가제나 혹은 너무 많은 소금을 더할 필요 없이. 자, 그럼 뭐야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식품 가공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가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첫 문장만 봐도 나오잖아. 식품 가공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가공을 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러니까 뭐냐, 막 화학적으로 뭔가 첨가제 넣고 화학적인 인위적인 어떤 공정을 거쳐서 식품을 변형시키지 말고 식품 본래에 자연 그대로 나는 그 상태를 최대한 보존해서 가공해서 인간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음식의 맛이나 영양적으로나 좋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은 뭐야? To increase grain production. 곡물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 should be minimized. 화학 비료예요. 화학 비료의 사용은 최소화가 되어야 한다. And insect resistance grain varieties should be developed. 그리고 이 해충의 저항성이 있는 곡물 품종들이 개발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알맞지 않네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라고 이해를 내가 해석을 해줬는데 방금 내가 해석해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냐는 거야. 무슨 의미야 이 문장이? 그 화학적이라는 그 건축물들을 건축물에 그 보이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곡물 생산량을 높이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이 수확하는 방법으로 화학비료 사용하지 말고 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메인 아이디어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식품 가공을 최소화해야 된다고요. 식품에 막 이런저런 첨가제 넣고 인위적인 어떤 화학 반응 일으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게 맛과 건강에도 이롭다. 식품 가공 최소화시키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건 식품 가공 최소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생산량 높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전반적인 내용이 농사지어서 풍년인지 흉년인지 생산량이 많은 적은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가공을 최소화하자는 거야. 이건 뭐야? 생산량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죠? 그 방안으로 화학비료 대신에 해충 저항성 있는 품종을 개발하자.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네. 아이고 지금 내가 딱 세 문제 풀어봤고 사실 다 읽어왔죠. 다 읽어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온 거예요. 근데 고2 거라서 너무 쉽더라고. 그러니까 고2 거와 고3 거의 차이 가운데 두드러지는 게 뭐냐? 고2 거는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면 그 메인 아이디어가 그냥 답이야. 끝이야. 고3 거는 뭐냐?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그 메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고력을 또 한 번 발휘해야 돼. 한 번, 두 번 이상을 발휘해야 돼. 이거는 그냥 나 답이야 라고 대놓고 써있어요. 답은 이 글의 내용은 뭐냐? 그냥 답은 4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재환이가 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영어 문장을 보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하기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천일문 핵심 이 교재 그냥 본 문장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지문에서 나오면은 그 문장에서 쓰인 단어와 그 문장의 내용은 이 문장과는 전혀 달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요. 해석하는데 막힘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사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막 그렇게 엄청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 영역이 있어서 인간 강사들의 영향력이 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야. 이런 오프라인 학원처럼 막 이렇게 학원에 잡아두고 많은 시간을 문제 풀게 하는 식으로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 수능 학습은 애초에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냐?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 스스로 너의 뇌 속의 훈련을 주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강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하게끔 유도하는 거, 이 정도 선이고 결국엔 너가 해야 돼. 결국에 하는 건 너야. 알겠죠? 근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막 밥 먹다가도 옆에 책을 펴놓고 이걸 보면서 밥 먹고 하라는 거야. 화장실 갈 때도 보면서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에도 그냥 갑자기 멍 때리다가 한번 보고 멍 한번 또 때리고 이런 거야. 난 그렇거든. 일상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너의 온몸이 공부가 돼야 돼. 근데도 내가 뭐라고 했어? 난 그렇게 했어도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정도 수준은 별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해.
기본 다는 아니고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사실